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유입니다. 오늘부터 어도비 애니메이트 강의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전에 한번 제가 몇 개 정도 제작해서 올렸었는데 중간에 제가 바쁜 일이 생겨서 하다가 좀 흐름이 끊기는 바람에, 그리고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조금 달라진 것도 있고 해서 처음부터 그냥 다시 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애니메이트 시작하기이고요. 오늘 배울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화면에 이렇게 써놨는데, 애니메이트 시작하기, 워크스페이스, 기본 조작 방법,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알아볼 거고요.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애니메이트 처음 실행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시작 화면부터 한번 살펴보면 우선은 가운데 이렇게 크게 최근 항목이라고 해서 이전에 작업했던 파일들 빠르게 열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제 새 파일 열기, 그리고 학습이라고 있는데요. 학습은 누르시면 어도비 쪽에서 제작을 해놓은 그런 튜토리얼 영상들이 쭉 있습니다. 누르시면 아마 유튜브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눌러보시고요. 다시 홈으로 돌아오면 처음 봤던 화면 나오고, 저희는 이제 새 파일 눌러서 새 파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저랑 조금 화면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FHD 1920, 1080 사이즈죠. 프레임 레이트가 24.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앞으로 쭉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작업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스테이지 사이즈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요 사이즈와 요 속도로 진행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만들기 누르시면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지금 워크스페이스를 조금 조정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이거를 다시 초기화를 좀 시키고 같이 한번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만들어서 저장하고 제 강의 들으실 때는 이제 그대로 쭉 이어서 가실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대로 지금 한글판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애니메이트 한글판이고 최신 버전입니다. 지금 2024 버전인 것 같아요. 2024 버전인데 사실 버전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2023 하셔도 되고 2022 하셔도 되고, 개인적으로는 2023 버전의 UI가 더 좋은데, 어쨌든 최신 버전 기준으로 좀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하지만 보기에 좀 더 편한 거는 제 생각에는 2023 버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요, 워크스페이스라고 있습니다. 작업 영역이라고 되어 있네요. 눌러서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클래식을 추천드리고, 필수나 클래식 둘 중에 하나 하시는 게 좋은데요. 제 강의를 잘 따라오시려면 아무래도 저랑 똑같이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클래식을 누르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화살표 있죠? 이게 아마 리셋 버튼인데 한번 눌러볼게요. 제 설정 건드린 게 없어서 그대로인 것 같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하나씩 좀 바꾸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바꾸려고 하냐면, 강의 때 사용을 안 할 것 같은 도구나 이런 옵션들, 그런 것들 제외하고 사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들도 다 제외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안 나와 있는 거, 그런 것도 좀 꺼내보고요. 도구는 다음 시간에 이제 꺼내서 좀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환경 자체는 지금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그대로 이제 쭉 강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속성 탭에 오른쪽에 보면은 에셋이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같이 있죠. 에셋은 제가 실제로 사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른쪽 클릭해서 닫기로 닫아줄게요.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만 탭이 있는데 여기 뭐 컬러, 견본 이런 건 다 쓰는 거고 인포는 없어도 괜찮아요. 정보 이것도 닫아주고요. 라이브러리 필요하고 모션 프리셋 이것도 닫겠습니다. CC 라이브러리는 이거는 이제 앱에서 쓰는 게 아니라 어도비 전체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라이브러리를 말하는 걸 텐데 이것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닫아줄게요. 자, 이쪽에서는 이렇게 닫았고요. 한번 메뉴를 열어서 좀 볼 건데요. 색상, 견본, 정렬, 변형, 라이브러리. 우선은 이렇게만 있으면 될 것 같고 나중에 혹시 추가로 필요한 게 있다면 그때 한번 또 말씀을 드려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었을 때 좀 이렇게 크게 튀어나오는데 연 상태로 좀 줄여주시면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 탭에 지금 저처럼 좀 익숙한 이렇게 컬러 화면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지금 누른 거 여기 앞에 HSB, RGB 이렇게 있죠. 이 중에서 H를 누르셔야 조금 익숙한 컬러 패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H가 이제 포토샵이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조그만 아이콘들 위쪽에 이렇게 화살표 2개, 패널 확장이라고 있는데 누르시면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이것도 이 상태에서 줄여주시면 이대로 유지가 돼요. 닫았다, 열었다 한번 해보시고 자, 일단은 여기까지. 나중에 도구랑 여기 타임라인 툴 이것도 조금 손을 보도록 할 건데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하고 워크스페이스를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상단에 다시 워크스페이스 누르셔서 지금 저희가 클래식으로 선택한 다음에 바꿨죠. 바꿔서 바뀐 워크스페이스를 지금 새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름은 아무렇게나 정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미리 해놓은 건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화면이거든요. 지금 거랑 뭐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저는 덮어쓰기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름을 정하고 오른쪽에 저장 누르시면 되는데 저장된 게 없으시면은 그냥 저장이 바로 될 거고 저는 지금 덮어쓰기 하는 겁니다. 저장 누르면 이미 있다고 나오죠. 확인. 자, 그러면은 필수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저장해 놓은 작업 영역 1번 다시 돌아왔죠. 자, 여기서 아마 저랑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이 타임라인 관련 메뉴가 저는 지금 아래쪽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쪽에 타임라인 메뉴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타임라인 창의 오른쪽 상단 여기서 타임라인 컨트롤 하단 체크하시면 이렇게 밑으로 내릴 수가 있어요. 사실 위에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이 레이어 추가 아이콘 새 레이어랑 이 활성 레이어만 보기 제가 이 버튼을 잘 안 쓰는데 이거를 위로 올렸을 때 이렇게 같이 있게 돼가지고 얘를 잘못 누를 때가 있어서 저는 지금 바꾼 겁니다. 이렇게 이 정도 맞추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위에 있다가 아래로 이렇게 바꾸셨다면 저장을 한번 덮어쓰기를 하시면 되겠죠. 같은 이름으로 이름을 따로 쓰셨다면은 같은 이름으로 쓰신 다음에 다시 저장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작업 영역 01 똑같죠? 한번 눌러줄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워크스페이스를 조금 변경을 해봤고요. 우선은 지금 저랑 환경을 맞춰야 제가 설명드릴 때 바로바로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변경을 맞추는 거를 먼저 했고요.
이제 보이는 이 환경 안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도비 애니메이트는 지금 구성이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한눈에 좀 파악이 쉽게 되실 거고요. 위에서부터 보면 상단에 이제 메뉴들 있죠. 파일 편집, 보기, 이런 어도비 프로그램들에 보시면 항상 들어가 있는 다른 소프트웨어도 다 이런 메뉴들이 있죠. 익숙한 메뉴들이 있을 거고 각각 메뉴들에는 파일에는 저장하고 닫고 이런 것들이 있고 편집에는 이미지를 편집하고 되돌리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환경 설정 이런 게 있고요. 보기에는 이제 미리 보기랑 확대, 눈금자, 안내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한 번씩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이제 타임라인이라고 크게 길게 되어 있는데 타임라인 중에서도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레이어가 들어가는 곳이고 오른쪽이 이제 프레임, 진짜 타임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프레임 여기 1초, 2초, 3초 왠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갈 것처럼 생겼죠. 지금은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이 파란색 세로줄 인디케이터가 움직이지 않는 거고요. 이렇게 프레임을 추가하면 시간이 흘러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FPS 프레임 속도가 나오고 현재 프레임 넘버 지금 인디케이터 위치에 따라서 여기 숫자가 바뀌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타임라인 툴이라고 해서 타임라인에서 사용하는 어떤 메뉴들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퀵바처럼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도 나중에 정리를 좀 해줄 겁니다. 이렇게 많이는 나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타임라인 확대 축소가 있고요. 왼쪽은 이제 재설정. 자, 레이어 창에는 레이어 추가, 폴더 만들기, 지우기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왼쪽에 이제 여기가 도구입니다. 도구는 다음 시간에 바로 알아볼 거니까요. 대충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화면 가운데가 이제 애니메이트에서는 스테이지라고 해서 작업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업 영역, 작업 공간. 이제 그림 그리는 툴에서는 캔버스라고도 표현을 하죠. 애프터 이펙트나 이런 데서는 컴포지션이라고 하고요. 애니메이트의 작업 공간을 스테이지라고 합니다. 스테이지가 있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속성 탭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도구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 도구에 대한 속성이 이쪽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문서는 이 무제1이라는 이 파일 자체에 대한 어떤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체도 있고 프레임도 있는데 프레임을 선택하면은 이제 프레임 속성이 나오고 개체를 선택하면은 개체 속성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뭔가를 이제 바꿔야 하거나 효과를 주고 싶거나 수치를 조정한다거나 한다고 하면 오른쪽을 보시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가능한 것들이. 그리고 그 사이에 아까 저희가 눌러봤던 작은 메뉴들이 있죠. 컬러, 견본, 정렬, 변형 이런 것들. 자, 라이브러리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당장은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타임라인 진행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컬러를 이렇게 탭으로 바로 볼 수가 있으니까 컬러 작업을 할 때 보통 저는 열어놓는 편이고요. 컬러 작업을 당장 하지 않는다고 하면 닫아서 스테이지를 조금 더 넓게 보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싹 훑어서 살펴봤고요. 이제 기본 조작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저는 애니메이트에서 화면 이제 패닝이라고 하죠. 화면 이동할 때는 되게 많은 프로그램들에서 이런 똑같은 단축키를 사용하죠.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가 손바닥으로 바뀝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 되고요. 또는 마우스에 보시면 가운데 휠 버튼을 누르시면 똑같이 손바닥 모양이 나오고 이렇게 화면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스바 누르고 할 수도 있고 휠 버튼 누르고 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줌인 줌아웃, 이거는 왼쪽에 도구에 보시면 돋보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돋보기 도구하고 Z라고 써 있죠. 선택하고 플러스 상태에서 클릭하면은 줌인, 그리고 마이너스 선택해서 클릭하시면 줌아웃, 다시 플러스. 자, 이때 Alt 키를 같이 누르고 클릭하시면 반대가 돼요. 플러스 돋보기로 그냥 누르면은 줌인, Alt 키 누르고 누르면 줌아웃. 자, 기본을 만약에 마이너스로 해놨다고 하면 Alt 키를 눌렀을 때 플러스로 바뀝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플러스로 해놓고 사용을 하시니까 Alt 키를 같이 누르면 줌아웃,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니면은 오른쪽 상단에도 있습니다. 100%, 뭐 75% 이렇게. 아니면은 이걸 누르셔도 괜찮아요. 누르고 있으면은 움직이거든요. 또 있습니다. 제가 많이 쓰는 거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마우스 휠을 스크롤 하시면 돼요.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이거 할 때 이제 한 가지 특이점은 마우스 포인트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줌인 줌아웃을 합니다. 이렇게 위치가 좀 다르죠? 자, 이게 이제 줌인 줌아웃이었고요. 그리고 화면 회전, 스테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에 회전 도구라고 있고요. 이거 눌러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원래대로 돌아와요. 자, 가운데 지금 중심점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클릭하는 대로 옮겨갑니다. 이 앵커 포인트가 내가 클릭한 곳으로 옮겨가고 이대로 돌릴 수가 있어요. 더블 클릭. 그리고 도구 탭에도 가서 보시면 여기 손 도구, 아까 그 화면 이동할 때 썼던 스페이스바 눌렀던 메뉴 있죠? 거기에 회전 도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전 도구 더블 클릭. 자, 그리고 이 오른쪽 상단, 스테이지의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제가 아직 설명 안 드린 메뉴가 두 개 더 있는데요. 스테이지 가운데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스테이지가 화면에서 이렇게 가 있을 때 얘를 눌러주시면 이 스테이지의 바깥쪽에 있는 이 프레임 있죠? 이 프레임의 가운데로 딱 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제 스테이지 외부의 컨텐츠 클리핑. 이거는 뭐냐면, 자, 지금은 여기 검정색 선 보이세요? 여기 선이 있죠? 스테이지 외곽에 이렇게 검정색 선이 있는데 스테이지 안쪽 그리고 바깥쪽이죠. 이 클리핑을 클릭하시면 스테이지 바깥쪽에 있는 걸 잘라서 안 보이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보통 작업을 할 때 스테이지보다 이미지를 좀 크게 만들게 되거든요. 이렇게 애매하게 걸리는 경우가 생겨서 영상을 뽑았는데 이쪽에 뭐 하얀색 실선이 나온다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어서 보통은 조금 더 크게 만들게 됩니다. 꽉 차게. 자, 이때 정확히 영상이 나갔을 때 어떤 모습일지 보고 싶다면 이제 이걸 클릭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가겠구나 확인하고 작업할 때는 다시 풀어주고, 왜냐면 스테이지 바깥에다가 뭔가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을 때가 종종 있어요. 밖에 뒀다가 이제 안으로 가지고 왔다가 이럴 때가 있기 때문에 작업할 때 이걸 켜 놓으시면 이제 이 바깥을 사용할 수가 없고 밖에 뭔가 빼놓은 거를 이제 뭐 잊어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밖에가 보이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건 지워주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상단 메뉴에서 보기 들어가서 보시면 확대 축소,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모드 표시, 프레임 표시, 그리고 100%, 이 세 가지가 보통 많이 사용이 되는데
보시면 지금 단축키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컨트롤 숫자 1번, 2번, 3번. 그 중에서 이제 프레임 표시가 컨트롤 숫자 2번인데 이거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컨트롤 숫자 2번 누르면 스테이지 사이즈가 이 프레임에 맞게 조정이 되는 단축키예요. 이거는 스테이지 오른쪽 상단에도 눌러서 보시면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프레임 표시. 그러면 지금 여기 모서리가 딱 맞게 조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드 표시라는 거는 예를 들어 아까처럼 스테이지 바깥에 내가 만들어 놓은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이때는 모드 표시 하면은 이 오브젝트가 있는 걸 다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도 하나 있다고 하면은 모드 표시. 자, 두 개가 딱 걸리게끔 지금 잡아주고 있죠. 프레임 표시. 밖에 뭐가 있고 이런 건 상관없이 스테이지가 프레임에 맞게 모드 표시는 오브젝트가 다 보이게. 그리고 윈도우에 맞춤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잘 안 써요. 좀 불편해가지고 100% 가끔 쓰는데 사실 저희는 벡터 작업을 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벡터는 이미지가 깨지지 않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굳이 100%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 화면에서 잘 보이면 잘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배운 것들 한번 복습을 좀 해보면요. 화면 이동할 때는 이제 스페이스바나 마우스 휠 클릭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 줌인 줌아웃은 도구에 있는 돋보기, 이 단축키가 Z입니다. Z 눌러서 클릭, Alt 클릭, 클릭, Alt 클릭으로 줌인 줌아웃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 스크롤 이렇게 하면은 또 줌인 줌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회전은 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단축키는 이제 Shift H가 단축키인데 이거는 많이는 안 쓰기 때문에 그냥 단축키를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 여기서 눌러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더블 클릭 안 하고 이때 그냥 컨트롤 숫자 2번 누르시면 원래대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100% 보기, 뭐 프레임에 맞게 보기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프레임에 맞춰서 보는 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유용하니까 이거는 꼭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컨트롤 숫자 2번. 줌아웃 상태에서도 줌인 상태에서도 딱 프레임에 맞게 화면 조정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는 단축키입니다. 컨트롤 숫자 2번. 자, 그래서 오늘 1강 애니메이트 시작하기 한번 진행해 봤고요. 워크스페이스를 저랑 똑같이 변경을 한번 해봤고 저장하는 것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기본 조작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